혹시 빚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개인회생 절차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막상 그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복잡한 법률 절차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누구나 알기 쉽게 딱 5단계로 나눠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개인회생이 그냥 서류만 내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자격을 확인하는 신청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엔 법원의 심사를 거치고 변제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면채까지 정말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체 과정을 오늘 저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여정의 첫걸음이죠. 첫 번째 단계, 바로 신청입니다. 과연 누가 이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을 열려면 어떤 열쇠, 그러니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아마 제일 먼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나도 개인위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맞아요. 법에서는 이 절차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아주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죠. 핵심 자격 딱 두 가지입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느냐, 그리고 개인 채무자냐 하는 거죠. 말하자면 갚으려는 의지와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인 셈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절차는 오직 빚을 진 채무자 본인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라 맘대로 저 사람 회생시키세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격 조건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빚의 총액인데요. 이 재고가 애초에 비교적 소규모 빚을 진 개인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으로 딱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채무자회생법을 보면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원,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원. 이걸 넘어가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절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격이 된다? 그럼 이제 법원을 설득해야 하죠. 지금 보시는 이 서류들, 이게 그냥 종이 뭉치가 아니에요. 저는 이만큼의 빚이 있고요. 채권자 목록. 이만큼의 재산을 가졌고 재산 목록. 매달 이렇게 벌어서 소득 증명 이렇게 씁니다. 수입 지출 목록 하고 채무자의 모든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재정 이력서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 자체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신청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빚을 갚을 계획인지 그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딱 14일 이 안에 변제 계획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을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기한을 지키는 게 저 성실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첫 번째 단추인 셈이죠. 자, 서류 제출이 끝났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어요. 두 번째 단계, 개시인데요. 이건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절차에 막을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회생위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를 만나게 돼요. 이 회생위원은요, 법원의 눈과 귀가 되어서 채무자랑 직접 만나보고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 확인합니다. 제출한 변제 계획안이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이 절차의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잖아요. 그래서 법도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줍니다. 특별히 문제될 게 없으면 법원은 보통 한 달 안에 개시 결정을 내려줘요. 하루라도 빨리 채무자가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개인회생 제도의 진짜 큰 특징이자 장점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파산하면 어때요? 모든 재산을 다 뺏기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개인회생은 완전 달라요. 절차가 딱 시작돼도 내 재산을 내가 직접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그대로 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보장해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서류, 바로 채권자 목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아니, 이 목록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채권자 목록은요, 개인회생이라는 구명보트에 같이 탈 사람들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명단에 이름이 빠져 있다? 그럼 그 채권자는 보트에 못 탄 셈이 되는 거고, 채무자는 나중에 절차가 다 끝나도 그 사람 빚은 따로 다 갚아야 하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단 한 명, 단돈 1원이라도 빠뜨리면 절대 안 되는 정확성이 생명인 서류입니다. 자연히 실수를 만회할 기회는 있습니다.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요, 비교적 자유롭게 목록을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시 결정은 자,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하고 땅땅땅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목록을 바꾸려면 이건 정말 제 책임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빠뜨렸습니다 하고 법원을 설득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훨씬 까다로워지는 거죠. 모든 정보가 확정되고 채권자들하고 만나는 절차까지 다 끝나면 드디어 네 번째 단계, 인가의 시간입니다. 이건 뭐냐면 채무자가 냈던 그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승인!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과정이에요. 계획안이 통과해야 할 마지막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가로 가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네, 좋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세요 하고 모두 동의하면 법원은 계획이 합법적인지, 공평한지, 실현 가능한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확인하고 쉽게 인가를 해줘요.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저는 반대합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부터는 법원이 돋보기를 딱 꺼내들고 훨씬 더 까다로운 추가 조건들까지 다 만족하는지 깐깐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반대하는 상황이 되면 법원은 당연히 그 사람들 권리도 보호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추가되는 조건들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반대한 당신에게도 최소한 이 사람이 파산했을 때 받는 돈보다는 더 많이 갚겠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둘째, 쓸데없는데 돈 안 쓰고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쏟아붓겠습니다. 가용소득 전부 투입. 이 모든 걸 증명해야만 비로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와, 정말 길고 긴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종결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면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안타깝게도 중간에 멈춰서는 폐지가 될 것인가? 운명이 결정되는 갈림길에 선 거죠. 폐지는 말 그대로 절차가 실패해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반면에 면책은 변제 계획을 성공적으로 다 끝내서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 그야말로 해피엔딩을 의미합니다. 절차가 중단되는 폐지는 사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애초에 자격이 안 되거나 서류를 속여서 내는 것처럼 자격이나 정직성의 문제. 둘째, 약속된 기한을 어기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성실성의 문제. 법원은 이 제도가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절차를 중단시켜버립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면책 결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책만 받으면 모든 빚이 마법처럼 싹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법이 봤을 때 사회적으로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특정 채무들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거든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그 예외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건 면책이라는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빚들이에요. 예를 들면 고의로 남한테 큰 피해를 준 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 세금, 벌금, 그리고 부호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인 자녀에 대한 책임, 양육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재기보다 사회적 정의나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면책을 받더라도 평생 갚아야 할 의무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의 각 단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법이 마련해준 재기의 기회를 100% 활용하고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향한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회생의 A부터 Z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짜 새로운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겠죠?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빚의 무게를 덜어냈다면 그 가벼워진 어깨로 가장 먼저 무엇을 계획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